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약 2시간 정도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드렸어요. 사실 부동산의 특성 이 부분도 처음 들으셨을 때는 굉장히 또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지도 보지 못한 용어들이 어때 무진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처럼 앞으로 이제 7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7번 더 드리면 되지 안 되겠느냐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습하시면서 특히 강의 노트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학습할 기회는 더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기 사용법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꼭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고 늦어도 그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어때? 항상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기는 재무용, 공학용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루트 있는 계산기면 충분하다. 아시겠죠? 루트 없는 건 장난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이런 정도 기능이 있는 계산기 어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항상 어때? 가방에 계산기를 어때? 넣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사용법을 약 30분 이상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계산기 안 가져오시면요. 그 시간 동안 뭐 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사이좋게 옆 사람 같이 동그라미 하나씩 어때? 누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준비하셔서 활용을 좀 해볼 수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2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편은 부동산 강론이다라는데, 부동산 학문 관련해서 각각의 파트를 논한다. 이게 강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 강의 노트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서는 1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 그러면 기본서 76페이지예요. 76페이지는 큰 타이틀로 들었죠? 파트 2 부동산 강론이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 2편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6장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1장부터 6장 6개 장을 제가 어때? 파트를 좀 분리해버렸어요. 분리해서 제 강의 노트는 1장 부동산 수용업 이론, 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 기본서에서 모아가지고 어때? 1장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노트는 3장 부동산 시장론,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기본서에서는 2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론은 기본서 3장. 자, 강의 노트 6장에 부동산 투자론은 기본서 4장. 그다음 강의 노트 7장에 부동산 금융론은 기본서 5장. 그리고 강의 노트 8장, 9장 이분을 모아가지고 기본서에서는 6장 이렇게 편제를 해놨다 뿐이에요. 그래서 편제가 조금 차이가 있다 뿐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의 노트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일 토대로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 노트 편제를 하면 2편 강론은 1장부터 9장까지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9개의 장을 11, 12월 기초용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지요. 이분을 먼저 다룰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 그리고 3장에 부동산 시장론, 다음 8장에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9장에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11, 12월 과정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들이 상당히 좀 수월한 부분들이에요. 빨리빨리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1, 2월 과정부터는 1장, 4장, 5장, 6장, 7장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내용들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 이분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는 40페이지예요. 40페이지고 여러분 기본서는 128페이지입니다. 자, 강의 노트 기준으로 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다. 그런데 이는 크게 3개의 절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1절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2절은 부동산 경기 변동, 3절은 거미집 이론이다. 이래서 3개의 절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강의 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별로 출제 경향, 출제 빈도, 수업 문제를 이걸 다 넣어드렸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험에 최근 몇 문제 출제가 되었고 또 어디에서 출제가 주로 되고 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느낄 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활용을 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자, 2장 경기변동 이론이다. 이 파트는 최근 5개월 동안 출제가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게는 어때? 2문제까지 또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이번 33회 자격시험에서도 한 문제에서 많게는 어때? 2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래서는 제발 2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계론 전 영역에서 여러분이 물론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차례 반복하면 이렇게 쉬운 부분도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2문제 나왔으면 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일단 한 문제에서 2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노트 출제 빈도 보시면 자 보세요. 2절에 2번 챕터 부동산 경기 변동, 3절에 2번 챕터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이분들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강의 노트는 챕터마다 몇 회 출제다 표기를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니까 이분 또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3절의 구성인데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서는 간단히 용어 정도 일단 정리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플레이션. 자, 이걸 줄여가지고 인플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어때? 인플레이션 여기 줄임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인플레 즉 인플레이션은 무슨 말인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에서는 어떠냐?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합성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 즉 경기 후퇴,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표현은 뭡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둘 합성시키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경기가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즉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하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후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다. 둘 합쳤으니까 경기가 후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 현상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용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러면서 화폐 가치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당연히 화폐 가치는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일자하면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참 실소득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론에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인플레
즉 물가 상승. 자,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어때? 저하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또는 자,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인플레, 즉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인플레이어 또는 구매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여러분 강의 노트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것은 자,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금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예를 사봅시다. 지금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어때?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때?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은 대표되는 실물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표되는 실물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세요. 물가 상승으로 화폐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어때? 부동산의 가치가 어때? 상승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치 상승분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 이걸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때 방어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 합니까?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지.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다. 즉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플레 하에서 해지가 가능하다. 근데 이러면서 구매력이 떨어진 걸 막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부동산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좀 인플레이션 해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보세요. 인플레, 즉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어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플레 위험, 구매력 위험이다 표현했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다. 즉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투자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참고로 하세요. 이는 이제 금융론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해관해서는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 정도만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네. 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이다. 한마디 표현 물가 상승이 되겠지요. 내일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플레이션. 줄여서 인플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이제 경기가 후퇴함에도, 즉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어때? 상승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용어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다 맞춰드렸고요. 다음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 경기다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의미합니다. 물론 더 넓게 보면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여기까지 포함시키고 더 넓게 본다면 토지의 경기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튼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시계열 자료에는 네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 변동, 즉 장기 변동이라는 게 있지요. 다음 순환 변동, 다음 계절 변동, 다음은 불규칙 변동이다. 지금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용어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변동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세 변동은 10년 또는 2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하나의 추세를 이룬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추세 변동이다 표현합니다. 이는 10년, 20년 또는 50년 이상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기 때문에 기간이 길죠. 그래서 장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추세 변동을 장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 같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환 변동이다라는 이야기. 다음은 다음은 1년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걸 우리가 계절 단달해서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절 변동에서 계절 변동은 거의 1년을 주기로 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음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불규칙 변동은 말 그대로 오세요. 규칙적이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규칙적이 못하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동은 특별한 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무작위적 변동이다 또는 우발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대표로 정부의 정책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도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12월 1일만 되면 정책 시행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지금 특별한 주의가 없다. 이게 불규칙 변동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어떤 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를 구성 시계열 자료에는 크게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습니까? 추세 변동 또는 장기 변동이 되겠죠. 다음 순환 변동, 다음 계절 변동, 다음 불규칙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을 우리가 우발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적 변동, 비순환적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면 이때 순환적 변동은 이 네 중에서 뭘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순환 변동 이걸 의미하겠죠. 그럼 비순환적 변동 뭡니까? 순환 변동 이걸 제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 용어 정도는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면서 지속적인 상승, 하강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 같은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자, 추세 변동이다 또는 장기 변동이다 표현했죠? 다음, 이 같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 변동이다 표현했지요. 다음 1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된 현상이 있다. 이를 계절 변동이다 표현했지요. 다음 특별한 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표로 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를 어때? 불규칙 변동이다. 또는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용어 정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투절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이제 과거에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물론 최근에 좀 뜸합니다.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던 그 같은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경기를 구성시킬 자료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 뭡니까? 추세 변동, 이는 어떤 장기 변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순환 변동, 다음 계절 변동, 다음 불규칙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규칙 변동을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이다 또는 어때? 우발적 변동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이거 구분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양월 1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신개발,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5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5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진다 했으니까 장기 변동이 되겠죠? 즉 추세 변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변동.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경제 성장으로 건축 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때 지속적 이 표현하면 어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하나의 어때? 추세를 이룬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추세 변동 해당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양월 2번 동그라미 봅시다. 자, 건축 허량의 전년 분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 정점하여 후퇴기로 접어든 현상이다. 그럼 찾아보세요. 지난 5월에 어때? 정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후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상승했겠죠. 상승해서 정점 찍고 어떻습니까? 후퇴, 이제 하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되겠네요. 즉,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했죠? 순환 변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내용이죠. 택지 분양 시작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11월 저점을 해서 11월에 저점 찍고 회복기로 접었나요? 서서히 다시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게 멈추고 반대해서 상승하겠죠?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대학교 근처에 임대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진 현상이다. 그리고 어때? 방학만 되면 공실률이 높아지라는 이야기예요. 방학만 되면 나타나니까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 뭡니까? 계절 변동의 사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계절 변동이다. 다음, 보세요. 자, 봄이나 가을에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에서 봄만 되면 주택 거래가 어때?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가을만 되면 주택 거래가 증가하더라는 것. 이거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어디 합니까?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물론 2번 동그라미 2번 이내도 실제 우리 전에 출제된 지문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봄에 주택 거래가 더 많이 증가할까요? 겨울 방학 때 더 많이 증가할까요? 겨울 방학이죠. 왜? 애들 학군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봄 되기 전에, 겨울 방학 때, 또 가을 되기 전에, 여름 방학 때, 오히려 때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참고만 하시고, 여튼 이 집만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야. 이 집만 보면 봄만 되면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가을만 되면 주택 거래가 증가한다. 당연히 어디에 합니까? 매번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계절 변동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으로 3번 봅시다. 자, 매년 12월에 건축 화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든 현상이다. 자, 매년 12월만 되면 어때? 건축 화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어디 합니까?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양으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자,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다. 자, 이 같은 외부 충격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때? 하강하는 현상이다. 자, 그럼 보세요.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다. 이 결국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정책, 이로 해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 현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의 정책은 특별한 주기가 있어야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또는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일한 2번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2020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하강 현상이다. 즉 정부의 정책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별한 주기는 없겠죠? 정책이니까.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그런 거죠. 다음, 동으로 3번 봅시다. 총 부채상환비율이다. 근데 우리가 DTI다 하는데, DTI 규제를 완화시켰더니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란 이야기야. 결국 규제를 풀으니까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규제를 풀은 것도 특별한 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주기가 없기 때문에 불규칙 변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활용이 증가하더란 이야기야. 결국 일시적이다. 그래도 뭡니까? 특별한 주기는 없죠. 또 규제를 풀어준 것도 특별한 주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되겠지요. 다음, 가격 거품으로 건축 활용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가격 거품 이 자체도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렇죠?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드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출제가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이 두 가지예요.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세요. 매번 그때만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계절 변동. 다음, 특별한 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등이 해당이 되겠죠? 이들은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 또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다 생각하시고 두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규제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어디입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시계열 자료에는 네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추세 변동, 순환 변동, 다음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네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여기에는 자, 계절 변동 제거시켜 버립니다. 다음 불규칙 변동 제거시켜버립니다. 다음 추세 변동도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럼 딱 하나 남네요. 뭐가 남습니까? 순환 변동 하나 남겠죠. 그렇죠? 자, 그럼 추세 변동도 제거시켰으니까 당연히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하강한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추세 변동 다 제거했으니까. 그럼 결국 추세선은 어때? 수평인 이것은 모습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수평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환 변동 뭐였습니까?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었지요. 그래서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 그리고 어때?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을 설명할 때 이 넷 중에 딱 하나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야. 뭐만 고려합니까?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한다는 거죠. 물론 미국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변동 그리고 어때? 경기 순환 이럴 때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서 경기 변동, 경기 순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리고 하강 국면이 반복된 현상이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용어 정리용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제 지금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이 반복된 상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용어 정리합시다. 여기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네요. 뭡니까? 저점. 자, 여기도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네요. 저점. 다음,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네요. 정점.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에서 다시 저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결국 한 바퀴 돌았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일순환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순환인데 소요된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순환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환주기. 줄여서 주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점에서 저점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어떻습니까? 네, 일순환인데 소요된 기간이다 할 수 있겠죠. 순환주기.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정점에서 다시 정점까지 기간도 어떻습니까? 일순환인데 소요된 기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 순환주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순환주기라는 것은 결국 일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저점까지 기간도 순환주기가 되겠죠. 다음, 정점에서 정점까지 기간도 순환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환주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저점에서 먼저 정점에 이르기까지 기간입니다.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은 경기가 좋아진 국면이잖아요. 즉 경기 좋아진다서 이 기간을 우리가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장 국면이다 표현해요. 다음 이제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죠. 정점에서 저점에 이 기간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환주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확장 국면은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저점에서 정점 이르기까지 기간이 됐고, 수축 국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점에서 저점 이르기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정점과 저점 사이에 이처럼 정점과 저점 사이에 이 폭이 있어요. 이 폭을 가르쳐서 또 우리가 순환 진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환 진폭 역시 눈도 줄여가지고 진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서 순환 진폭이라는 것은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된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습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리고 하강 국면이 반복된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뭐만 고려합니까? 순환 변동 이것만 고려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일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 주기다. 줄여서 주기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폭을 가려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 진폭이다. 표현했죠? 줄여서 진폭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자,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 변동도요. 일반 경기 변동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서울의 부동산 경기와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또한 서울 내에서도 자, 강남의 부동산 경기와 강서의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좀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강남 내에서도 자,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항상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유형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뭐 됩니까? 결국 우리 오늘 배웠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라는 이야기야. 시장이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도 다시 부동산 시장은 유형별로 분화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분시화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유형별로 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지역별 또 유형별 부동산 경기는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같은 도시라도 도시한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서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경기는 잘 기억하세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렸죠? 지역별로 또한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부동성 관련된다. 오늘 살펴드렸죠?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로 분화되죠.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도 다시 부동산 시장은 유형별로 분화된다.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유형별로 분화되어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순환 주기입니다. 순환 주기인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와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대표되는 게 한센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한센 순환. 이건 한센이라는 학자가 발견에 따라서 발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센 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센 순환 여기에 온다면 1순환대 소요된 기간이 약 17에서 18년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몇 년입니까? 17년에서 18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에서 일반 경기예요. 일반 경기는 순환주기 관련된 학설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주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되는 게 주순환이다. 이는 이제 죽을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죽을라 순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한다면 1순환대 소요 기간이 약 8에서 10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에 뭐가 비교합니까? 주순환인 죽을라 순환 이것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는 약 17에서 18년이고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이네. 두 개 비교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주기가 길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센 죽을라 학자는 이야기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외우지도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다음 수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시험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우리 시험은 결론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하는 내용이 또 달라져요. 그러나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주순환인 죽을라 순환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순환주기가 길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순환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을 의미한다. 우리 용어 정리했지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경기 좋아서 내가 같은 땅 위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짓기 시작했습니다. 총 15층짜리예요. 15층짜리 오피스텔 짓기 시작했는데 8층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8층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일반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도 이때 이제 짓던 오피스텔 멈추고
멈추고 휘장 막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 걸어놓는다는 이야기요. 자, 경기 좋아지면 다시 짓겠습니다.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일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돌아왔었지만 부동산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간다.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의 정점은 더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 다음, 부동산 경기는 한번 불황의 밑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점은 훨씬 더 깊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일반 경기에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깊다라면 당연히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지폭은 어때? 크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경향이 있다는 데서 순환지폭이 큰 경향이 있다. 이건도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주기가 어때? 길다라 그랬죠. 다음, 순환지폭은 어때? 크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6번이에요. 6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어때? 길겠죠. 다음,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회복은 이처럼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그래서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어때? 길겠죠. 그렇지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어때? 짧다라는 이야기죠. 짧다.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순환은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라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회복은 서서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후퇴는 급격히 빠른 경향이 있다서 경기순환의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에는 우측으로 경사가 심화돼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경기순환할 때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의의 그리고 경기 변동 특징 여기까지는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교재 기본서입니다. 자, 기본서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 그러면 13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138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자, 138페이지는 하단에 OX 지문 나와 있죠. 우리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경제 성장으로 건축 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다면, 자, 참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하나의 때 추세를 이루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추세 변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집으면 추세적 변동이다. 맞지요? 다음 2번 봅시다. 자, 건축 화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절었다면, 자, 그럼 지난 5월에 어때? 정점 찍고 이제 후퇴기로 절었다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상승 그리고 하강을 반복하니까 어디 합니까? 순환 변동이 되겠지요. 뒤집으면 순환적 변동이다. 맞지요? 다음 3번 봅시다.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의 공시 늘어나는 것은, 자 보세요. 방학만 되면 대학가 주는 원룸의 공시 늘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매번 그때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이는 무작위적 변동입니까? 계절 변동입니까? 계절 변동이 되겠죠. 지금의 무작위적 변동 물량입니까? 불규칙 변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번은 자, 무작위적 변동 잘못된 표현이죠. 계절 변동이다 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봅시다. 4번. 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하는. 자, 봄만 되면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번 그때만 나타나니까 뭐가 됩니까? 계절 변동이 되겠지요. 지금의 추세 변동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매년 12월에 건축 허량이 다른 데에 비해 줄어든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12월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건축 허량이 줄어들다는 이야기예요. 또 매번 그때만 나타나죠. 어디 합니까? 계절 변동에 대한 사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6번 봅시다.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성을 말한다. 자, 보세요.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니까 당연히 세 가지가 되겠죠. 추세, 계절, 불규정 세 가지잖아요. 이 셋 중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별한 주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뭐에 설명입니까? 바로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앞집은 무작위적 변동 왔으니까 여기는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봅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자 보세요. 자, 정부의 정책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쳤네요. 이는 어디에 합니까? 특별한 주의가 없는 거죠? 예, 불규칙 변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때문에 순환적 경기 변동 잘못되어 있죠? 불규칙 변동이다. 또는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 표현할 수 있겠죠? 한 8번 봅시다. 가격 거품으로 건축 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 거품은 특별한 주의가 없는 거죠? 이는 어디에 합니까? 불규칙 변동, 즉 무작위 변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X 문제도 같이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풀만 문제가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우위 그리고 경기 변동 특징 여기까지 살펴드렸다 생각하시고 오늘 제공된 학습 자료 있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수업할 겁니다. 꼭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복습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